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인데요. 산술 연산자라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값을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계산이 됩니다. 2 플러스 3은 5가 되고 2 곱하기 3 하면 역시 곱한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3 빼기 2 하면 알고 있는 빼기 값이 나올 거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간단한 나누기 값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실수 계산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잡한 실수 계산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하면 나머지 계산을 해주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는 3을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 3을 2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값을 알고 싶을 때는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산자로 넘어가서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연산자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변수의 값을 할당하거나 연산자 오른쪽에서 실행한 결과를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x를 선언을 하고 거기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했을 때 여기에서 사용한 equal 이것이 바로 할당 연산자입니다.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라고도 해요. 이 x라는 변수에다가 x 플러스 10이라는 값을 해라. 그리고 x 플러스 10의 값을 다시 x에다가 할당을 해줘라 했을 때 이 equal이 할당 연산자입니다. 또는 x에다가 x 곱하기 5의 값을 할당을 해줘라. 이래도 역시 이것은 할당 연산자겠죠. 그래서 어떠한 식을 오른쪽에서 실행을 한 후에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넣는 것을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할당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 변수가 같을 때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 값과 오른쪽에 이 계산식에 사용된 변수가 같을 때만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는 x 플러스 10 요 식일 경우에 이것을 줄여서 x 플러스 equal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x는 x 플러스 10과 같아요. 또는 x는 x 곱하기 5 이것을 줄여서 x 그 다음에 곱하기는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x는 x 곱하기 5와 같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할당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연산자는 둘 이상의 문자열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 연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 나이 계산하기 소스에서 보시면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화면에 표시할 때 current year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그다음에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해서 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기호는 산술 연산자에 있는 더하기 값을 더해주는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current year에 있는 값 2021이라는 값과 그다음에 연 현재 그리고 br이라는 태그 값을 합쳐주는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이 값을 한번 브라우저에서 표시해 볼게요. 1995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current year 2021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있는 연 현재라는
텍스트와 함께 BR 태그가 있었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birth year, 아까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받은 값 199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있는 값 년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는 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ge 변수에 있는 값 앞에서 계산했겠죠? 그 값이 27이었어요. 그리고 다운편에 있는 텍스트 새입니다 하고 마침표까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변수에 있는 값과 문자열, 변수에 있는 값과 문자열, 변수에 있는 값과 문자열,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플러스 기호가 바로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연산자는 둘 이상의 문자열을 서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문자열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 되지만 10 더하기 10은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식은 숫자 10과 숫자 10이 만나서 더해졌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숫자 10과 문자열 10이 더해졌기 때문에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연결 연산자로 동작을 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숫자와 문자열이 만나면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요. 형 변환. 자료형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문자형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문자열이 돼서 문자열 10이 되고 뒤에 있는 문자열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해서 1010이 그냥 돼서 얘는 10이 아니라 문자열 10, 문자열 10, 그래서 그냥 문자열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두 개가 다 똑같이 10 더하기 10인데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1010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연산자고 두 번째는 연결 연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열인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기 값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대소 비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같다, 다르다의 의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다를 비교할 때는 등호가 2개 사용되는 것과 3개 사용되는 것이 있고요.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느낌표와 등호 하나 또는 느낌표와 등호 2개, 이렇게 연산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 3과 등호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열 3을 비교를 했을 때 등호 2개를 쓰게 되면 true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같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숫자 3과 등호 3개를 쓰고 문자열 3을 비교하면 다르다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등호 3개를 쓰게 될 경우에 자료형까지 같이 비교를 합니다. 앞에 것은 숫자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문자열이에요. 얘네는 3이라는 값은 같지만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false라고 나오는 거고요. 등호 2개로 비교했을 때는 둘 다 3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료형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값을 비교할 때는 자료형까지 비교할 것인지 자료형은 상관없이 비교할 것인지에 따라서 등호 2개짜리로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등호 3개짜리로 비교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겠다면 등호 3개짜리로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값을 비교할 때 등호 3개짜리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숫자 3과 문자열 3을 비교했을 때 이게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틀렸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료형을 비교하지 않는 연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3이나 문자열 3이나 얘는 같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르다 하고 물어보면 아니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와요. 근데 숫자 3과 문자열 3을 비교할 때 느낌표 하나와 등호 2개로 해서 비교하면 true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true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할 때는 같은지 비교할 때는 등호 3개로, 다른지 비교할 때는 느낌표와 등호 2개로 이 연산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료형까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종종 자료형이 안에서 자동으로 변환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유연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자료형 변환이 일어나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3개짜리로 비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